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나고 카페나 식당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나는 후보자다에서는 은평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홍재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만 1,717명, 관련 사망자는 45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헬로티비 뉴스 서울에서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방송 순서는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최홍재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최홍재 예비후보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로 추락한 은평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가 났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했어요. 우리 은평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은평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굳혔죠, 마음을. 핵심 공약은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은평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현안 과제는 교통난 해결과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교통과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 유입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그러면서 주민 수거인 재개발 재건축과 철도망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관건은 누가 실행력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은평구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서울시장님의 힘도 와야 되고 대통령님의 힘도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힘을 잘 엮어낼 수 있는, 이 힘을 은평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면에서 최홍재가 경쟁력이 있다.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최홍재 예비후보. 공동체 사업을 만들고 주민 참여를 늘려 은평을 활기차게 만들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라면 능력, 이런 걸 한번 다 쏟아보고 싶어요. 좀 더 많은 단체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공동체 사업에, 자원봉사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나갈 거고요. 저한테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멋지게 해내겠다. 정말 저 일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은평구가 봄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은평구는 1일 오후 응암 1동과 3동, 역촌동, 신사 1동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불광천 대청소를 진행했는데요. 불광천 환경정비는 하천 바닥에 쌓여있는 쓰레기 등 오염원을 없애는 겁니다.
구청장과 공무원 등 환경 정비에 나선 참여자들은 고압 살쏘기로 물을 뿌리며 빗자루로 바위에 낀 이끼를 씻어냈습니다. 양천구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약 830여 명으로 구는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년간인데요.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입 기간 내에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 청소년 상해단체 보험 가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남북한 예술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만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17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한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8개의 자치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함께 만든 전시인데요. 남과 북의 미술가들이 함께하는 약속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했던 여러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중에서 정현일이라는 조선화 교수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쪽에 보시면 눈의 물질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가운데나 저 끝에 보시면 이 바위의 덩어리감이 아주 잘 표현되죠. 여기에 필법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 북한적인 독특한 조선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달 4월부터 다시 규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카페나 식당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1년 남짓 시행되다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4월부터 다시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업종과 품목도 더 늘어났습니다. 4월부터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1월부터는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편의점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폐플라스틱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발포 수지류 사용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의 시행을 잠시 유예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카페나 제과점의 경우 다회용품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데다 현장 상황이 달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머그컵 등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손님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업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 사용 컵보다는 머그컵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머그컵보다는 일회용컵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하죠. 결국 정부도 당분간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 대신 제도 시행 홍보와 안내 등 계도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 외식 업체라던가 또 일선에서 가장 그 현장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운영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238개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위원회 중 29개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없애거나 통합하고 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새로워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에 밀착된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요.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도모해 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